당신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어떻게 어른이 됐나요? 여기 당신이 잘 몰랐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 한 어른을 만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모르는 아이를 만난 어른과 어른을 만나 지켜진 아이, 그 모두의 성장기입니다. 새 모녀가 오랜만에 은지의 어릴 적 사진을 봅니다. 어머, 진짜. 은희 씨가 은지를 만난 건 2015년 3월. 1살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였습니다. 은지 배꼽 인사. 인사. 아이 잘했어요. 박수. 귀염둥이 막내 은지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죠. 가정 위탁. 우리에겐 생소한 단어인데요.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이제 보호가 필요한 요보 아동들이 가정과 같이 따뜻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가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 보호가 되던 아이들이 이렇게 그 시설의 뭐 폐쇄성이라든가 이런 좀 부작용들이 조금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2003년도부터 이제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아 보살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가정환경조사, 부모 교육 등이 그것이죠. 은희 씨도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은지를 만났습니다. 2015년 3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거는 가정위탁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정위탁은 떠나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헤어지기 위해서 가족이 됐어요. 근데 그 헤어짐이라는 말이 정말 목에 가시처럼 탁 계속 걸리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를 떠나보낸다고?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켜졌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보내지? 지금도 지금도 못 보낼 것 같아요. 지금도 못 보낼 것 같은데, 인생은 선택이니까 내가 위탁부모가 되기로 선택한 것처럼 위탁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더 소중한 것이고, 은지 세포 안에, 은지 눈물 안에, 은지 미소 안에 저의 사랑이 다 스며 있을 거니까 은지가 그냥 잘 살아가는 거, 그거를 위해서 위탁 가족이 된 것이고, 저는 제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순간, 은지 곁엔 은희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엔 더 많죠.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거든요. 결국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의 회사를 세우기 전 성민 씨는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누가 그만뒀어요. 누가 나갔어요. 가장 오래 근무했던 친구가 3개월이었고요. 보통 1, 2주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느꼈던 게,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제가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하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면서 저의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학교가 저한테는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입학하면서 제가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부모가
없다라는 것들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더 아마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기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호구 조사라고 하죠. 어떻게 하셨냐면,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선생님 나름대로 빨리 하고 싶으셨겠고, 그리고 그런 친구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혼자 이렇게 양손을 다 들고 있으니까 그 입학 첫날에 친구들은 제가 엄마와 아빠가 없다는 사실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성민 씨는 7년째 보육원 퇴소를 앞둔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퇴소해야 되잖아요. 퇴소해야 되는데 보육원에서는 뭐 어떻게 지원해 준다거나 뭐 해주는 게 있어요? 도움을 주는 게 자립을 위해서? 기사나 이런 거 보면서 보호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 부탁은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선생님께? 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보호 연장해서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대학교 적응도 하고 그러고 퇴소하고 싶다 했는데, 그냥 성인이랑 미성년자랑 같이 있는 것도 사실 힘들 것 같다고 하고, 그냥 좀 미리 빨리 퇴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장 나왔을 땐 물론 애들하고 더 있고는 싶은데 그 통제 아래서 제가 더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자립관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자립관으로 간다고 한 거고. 지난해 보육원에서 머물 수 있는 나이가 24세로 연장되었지만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18살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책임져야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뭘까? 라고 돌아봤을 때는 단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뭐냐면요, 부모예요. 국가에서 언제까지 책임져 줘야 되냐? 라는 질문들을 저에게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이런 질문을 해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나는 부모가 언제까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돼? 이건요, 나는 부모가 언제까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어서요, 아이들이 자립할 그때까지 이 부모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없는 삶을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역할, 그것을 고민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법복을 입지 않은 그의 모습은 다소 낯섭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천정호 판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통판사 또는 소년범의 대부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천종호 판사는 경남 지역의 소년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좀 유명하십니다. 저희 사고 치는 애들한테서 무서운 분이시다. 소리를 지른다. 제가 목요일날 축구할 때마다 맨날 오시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소년재판부로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판사님 다시 있다면 저희 애들이 이제 사고를 덜 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렵게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1호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입니다. 비행을 저지르기까지 소년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난 시간 속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도 안 싸우고 놀러도 가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많이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좀 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저를 싫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저한테 이제 눈치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 15살 때 이제 좀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이제 결국 17살이랑 16살 때 사고를 쳐서 그 2번 재판을 받고 좀 저희 가정 형편이 안 좋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애들 돈도 뺏고 지금 생각하면 다 미안해서 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외박 나갔을 때도 애들 만나서 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밥도 사주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 언론에 아이들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2013년도쯤에 그동안 이제 재판 메모지 기록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수기로 통계를 냈어요. 내보니까 이제 결손 가정, 저소득층, 빈곤층 가정 비율이 70%나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이가 담배를 훔쳤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요, 가서 담배값 배상하고 미안하다고 머리 숙이고 그럼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호해줄 부분이 없는 애들이 옵니다. 경찰서까지 넘어갔을 경우에도 부모가 달려가서 합의하고 미안하다 하면 또 훈방 조치됩니다. 검찰청에 갑니다. 검찰청에 갔는데도 거기 가서 또 부모님 가서 사죄하고 배상하면 기소유예됩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오는 애들은요, 이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 저소득층 빈곤층 아이들이 그렇게 높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이제 가정법정의 아이들의 가정 상태가 이해됩니다. 작든 크든 죄를 저지른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천종호 판사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보면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들이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어가지고 눈빛이 굉장히 맹수같이 변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바뀌어요, 금방. 안타까운 것은 그 사이에 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제대로 쇠는 뜨거울 때 두들겨가지고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보통의 사람,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게 문제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과 국가의 시각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성실한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애들은 최대한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